안녕하세요. 평소에 자주 보던 채널에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네요. 저에게 얼마 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아이 셋의 엄마예요. 셋 다 쌍둥이지요. 제가 대학생 때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제하던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갑자기 아이의 엄마가 된 저는 너무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아이는 책임져야 하니까 정말 이른 나이에 저는 덜컥 아이의 엄마가 돼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참 웃긴 게 혼인신고하고 결혼식도 다 끝냈는데 갑자기 아이가 유산이 된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죽게 되어서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내 친구들은 다 연애하고 행복하게 대학 생활하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지?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울증이 크게 왔어요. 아이 유산하고 나서 몸도 다 망가진 상태였고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맨날 울고 싶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존재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거든요. 아이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지. 아랫도리 관리를 단디 잘 하라고 했어야 하는데 이놈의 자식은 아주 불같은 사랑에 빠져서 지 인생 앞가림도 못하고 엄마 속만 썩이고 뭐 어디 근본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오니까 내가 속이 썩어 안 썩어? 썩어 문드러지지. 아주 그냥 죽겠어. 정말로 힘들어서. 이놈의 아들 때문에 집안 근본이 흔들리게 생겼어. 사실 남편의 집안은 꽤나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다들 한 자리씩 하시는 분이었지요. 어머님은 왕년에 한 전문대에서 교수를 하실 정도로 많이 배운 분이셨고, 아버님은 고위 공무원의 정치인 출신이었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면서 물갈이가 되어 더 이상 힘을 쓰지는 못하셨지만 어찌되었건 명예 있는 집안이었지요. 아주버님도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분이었고, 제 남편도 명문대를 나와서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나름 탄탄대로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갑자기 제가 쑥 들어오니까 그들 눈에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였죠. 사실 저도 밖에 나가면 어디서 절대로 안 꿀리는 사람이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초등학교 교사시고 연금도 나오시니 제가 부모님 노후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저도 대학 나왔거든요. 한때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꿈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삼수까지 해서 좋은 대학의 패션 디자인과를 입학했는데 아이 때문에 저는 들어가기 그렇게 힘들다는 대학도 뚝 하고 자퇴하고 집에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저에게 또다시 아이가 찾아온 거였어요. 새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새 쌍둥이요. 아니, 우리 집에 쌍둥이 유전자가 없는데? 갑자기 저에게 찾아온 아이. 저는 많이 당황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제가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믿기지도 않고 엄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끝없는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 쌍둥이가 전부 딸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 지옥길이 펼쳐졌어요. 어머님은 아니, 아이고, 어떻게 너는 참 복도 없니? 3명 전부 딸이 말이 되니? 옆집 영순이 엄마 며느리는 쌍둥이 아들 낳았다고 하는데 어째 우리 아들은 이렇게 아내복이 없는지 몰라 정말로. 일을 어쩌면 좋아. 어머님은
딸을 임신한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고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존재까지 달갑지 않게 여기시니까 저는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남편도 저랑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살고 진짜 맨날 저한테 나 당신 같은 여자랑 지금 연애하는 게 너무나도 꿈만 같아.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나에게는 축복이고 행운이야. 당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해 줄 거니까 나만 믿어. 나 진짜로 여보 만나서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진짜 입을 싹 닫더라고요. 너무나도 배신감이 컸습니다. 시댁살이를 하는 저는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제 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3명을 돌보려고 하니까 저는 점점 지쳐갔고 산후 우울증에 거울 속에 미친 초라한 제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싫더라고요. 꽃다운 나이에 아이만 키우다가 이제는 죽게 생겼구나. 남들은 아이 낳으면 그 아이가 너무나도 이뻐 보이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던데 저는 아니었어요. 아이들 존재 때문에 제가 어머님한테 구박받고 인생이 꼬인 것 같아서 처녀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지요. 어머님은 너는 애 키우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렇게 유난을 떠니?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마구간에서 아이도 낳고 별짓 다 했어. 그거 알아 몰라? 응? 에휴, 요즘 애들은 약해 빠져가지고 아이 낳아서 힘들다고 울고 우울하다고 울고 에휴, 답답해 죽겠어. 다 이게 먹고 살기 편하니까 우울해지고 그러는 거야. 어머님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아이 셋 키우는 게 힘들다는 것을 몰라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외롭고 고독한 육아를 혼자서 도맡게 되었지요. 아이 엄마가 되면서 저는 저의 삶도 없어지고 여자로서의 존재도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당신, 우리 형이 결혼한다고 하네? 그런데 당신 형님 될 사람 누군지 알아? 동각그룹 재벌 3세 손녀래. 이번에 증여받은 주식만 80억이 넘고 상속받을 돈까지 합치면 진짜 입이 떡하고 벌어지나 봐.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주버님 맨날 솔로로 외롭게 혼자서 지내는 것 같더니 어디서 그런 사람을 만난 거야? 진짜 대박인데? 와, 형님 되실 분이 진짜 대단한 여자네. 어머님은 저에게 네 형님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들한테 들었지? 역시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잘난 여자를 만났어야 했어. 에휴, 어쩌다가 우리 막내 아들이 너를 만난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큰아들이 엄마 한풀이를 해주네. 아이고 시원하다. 어머님은 대놓고 저 들으라는 듯이 저와 예비 형님을 비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존심 상했지요. 어디 가서 나도 이쁨 받고 꿀리지 않는데 이 집안에 시집와서 고생하는 제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어머님은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가족이랑 예비 며느리 만나서 밥 먹기로 했으니까 너도 그때 차려입고 와. 너 예비 형님 되실 분이 유명한 그룹 손녀딸이니까 옷도 제대로 입고 오고 이상한 추레한 거 입지 말고. 어머님은 저에게 단단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집안에서 가장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존재가 저였기에 어떻게든 명품 옷으로 저의 존재를 희석시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비 형님을 만나는 날이 오게 되었고 그날 사건이 빵 하고 터져버린 거였어요. 제가 새 쌍둥이를 키우잖아요. 그때 쌍둥이 중에 둘째가 물토를 하게 되었고 갑자기 연속으로 토를 하는 바람에 저는 쌍둥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예상보다 늦게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게 된 거였죠. 아, 큰일 났네. 4시에 드라이 클리닝 맡긴 거 찾으러 가야 하는데 지금 세탁소 들르면 형님 만나러 가는데 늦을 것 같고 안 되겠다. 그냥 세탁소 맡긴 옷 말고 다른 옷 입어야겠다. 저는 최대한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비싸고 나름 고급져 보이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름 괜찮았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꾸미고 길을 나섰지요. 약속 장소에 살짝 늦게 도착한 저를 본 어머님은 정말 무서운 눈빛으로 사람을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눈으로 사람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때는 예비 형님 되실 분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눈칫밥만 살살 보면서 식당에 앉으려고 하니까 에휴 진짜 창피해 죽겠어. 내가 잘 차려입고 오라고 했지, 어? 지금 예비 맏며느리 오기 20분 전인데 어디 시장에서 사온 옷 같은 걸 입고 왔어? 애 새 키우는 거 티내고 싶어서 안 달랐어? 응? 머리에 물 좀 묻히고 립스틱도 좀 진하게 바르고 진짜 막내 며느리 때문에 내가 창피해 죽겠어. 어머님은 제 얼굴을 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셨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중재하지도 않고 그냥 눈 하나 깜빡 안 할 뿐이었지요. 저는 너무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억울했어요. 속으로 내가 남편이랑 사는 건지 남의 편이랑 사는 건지 모를 지경이네. 저는 시모의 말대로 머리를 단정히 하기 위해서 다시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데 시모가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10cm 힐로 갑자기 제 발등을 콱 찍는 겁니다. 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니? 일부러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는 집안처럼 보이게 하려고 옷 이따구로 입고 온 거야?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나처럼 힘들게 살 거고 애 새 키우면서 대우도 못 받고 산다. 뭐 이런 거 시위하고 싶었어? 내가 미친다 정말 너 때문에. 속이 터져요 진짜. 빨리 화장실에서 잔머리 누르고 와. 어머님은 저에게 팍 신경질을 낸 뒤 다시 한번 구두굽으로 제 발등을 찍어버리고 가셨습니다. 단화를 신고 있던 제 발등은 어머님의 힐에 찢겨 나갔어요. 흰 양말을 신고 있던 제 양말 일부에 피가 묻을 지경이었지요. 그때 저요, 너무너무 서러워서 화장실 앞에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 꺽꺽대면서 당장 20분 뒤에 예비 형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에 대한 주체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아이가 뭐라고. 그냥 아이는 지워버리고 내 인생이나 살걸. 어쩌자고 이 답없는 집안에서 아이를 3명이나 낳은 거야. 평생 나 이러고 살아야 해? 이렇게 살다가는 화병 나서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 정말 미치겠어. 그때 친정 부모님도 생각나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했나 싶더라고요. 그때 누가 갑자기 슥 제 등 뒤로 다가온 겁니다. 울지 말아요. 여기 손수건 있으니까 이걸로 닦아요. 저에게 실크 손수건을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그걸로 눈물을 닦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손수건을 다시 건네주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됐어요. 저는 손수건 여러 개라서 그거 가지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눈물로 범벅된 얼굴과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호흡을 하고 태연하게 그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연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까 저에게 손수건을 건넨 그 여자가 제 눈앞에 있었던 거였어요. 아까 저한테 손수건 주신 분 아니신가요? 시모는 저를 보면서 눈빛으로 얘는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앉아있어? 라며 저를 째려보았고요. 알고 보니 저에게 손수건을 건넨 그 여자는
저의 형님이 되실 분이었던 겁니다.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자리에서 팍 하고 일어서더니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요, 이 결혼 파혼해야 할 것 같아요. 형님의 한마디에 갑자기 분위기는 싸해졌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생뚱맞게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러는 건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주버님은 예비 형님에게 물었죠. 나는 당신이 이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인 줄 몰랐어.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당신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당신한테도 더 이상 정이 안 가네. 마음이 안 가. 우리 파혼하자. 갑작스러운 형님의 선언에 온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형님을 가장 원했던 어머님은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우리 가족이 뭐 며느리 너에게 뭔 잘못이라도 한 게 있니? 정확히 말하자면 저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제 동서될 사람한테 어머님이 잘못하셨어요. 저 아까 화장실 안에서 볼일 보고 있었거든요. 형님이 화장실에 있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어머님은 입을 떡 벌리고 놀라셨고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형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아무리 겉과 속이 달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돈도 많고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 인성입니다. 인성이 제대로 되어야지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람이 되어야지 진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단순히 동서될 사람이 옷을 제대로 안 입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참히 짓밟는데 제가 어떻게 그 꼴을 다 알고 그 집안에 시집을 가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새쌍둥이 키우느라 힘들어서 동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하녀 취급하시는데 제가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갈 순 없죠. 죄송한데 파혼하겠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방을 걸어 나간 겁니다. 소위 그냥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은 진짜? 아우 내가 미쳐 소리 지르고 아주버님은 그러니까 엄마 미치겠네. 아니 여기까지 와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 성질을 죽였어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여자 나 또 못 만난다고. 어떻게 만난 여자인데. 미치겠네 진짜. 아주버님은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고 어머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고 남편은 고개 돌리고 그냥 막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막 내려가니 형님이 앞에 계시더라고요. 형님은 저를 보고 앞으로 당하고 살지 말아요. 딱 보니까 심성이 좋고 착하신 분 같아서 어머님이 한마디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잔소리 묵묵하니 참아내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몸에 병 나요. 내가 살다 보니까 참으면서 살면 몸에 병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요. 아이 새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에휴, 그리고 힘든 거 있으면 무조건 저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이거 제 명함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비록 저희가 가족은 안 되었지만 세상 좁으니까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그분은 저에게 힘내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어요. 벤츠 타고 가시더라고요. 재벌이었던 그분은 아쉬울 게 하나 없었고
굳이 자기가 그런 집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파혼을 하시더라고요. 돈에서 나오는 여유가 저런 거구나 하고 저는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되고 싶기도 하고 뭔가 좀 우울하기도 했어요. 나는 왜 저렇게 당당하게 살지 못하지?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다시 쓸쓸히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어머님은 괜히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고 그냥 아주 노발대발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에휴,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우리 아들 혼사길도 막고 미치겠어. 왜 저 때문에 아드님 혼사길이 막혀요? 그건 저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때문이죠.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발등에 피가 날 정도로 발표해야 할 만큼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너 아주 이제는 막 나가는구나. 아쉬운 거 없다고 진짜 이럴 거야? 어머님은 저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형님이 될 뻔한 분과 이야기를 나눈 이후로 저도 모르게 내면에서 자신감이 솟구쳐 오른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저의 감정 표현을 막 하기 시작했지요. 어머님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네가 애 셋 키우더니 이제는 마탱이가 같냐? 우리 엄마한테 어디서 말대꾸야?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래? 남편은 뒷목을 잡고 저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야말로 마누라한테 너너 거릴래? 당신 때문에 꽃다운 나이에 내가 아이 돌보느라 다 늙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할 건데? 진짜 짜증나 죽겠어. 당신 때문에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당신이 당장 책임져. 당장.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 남편은 저에게 미쳤다고 하고 저는 진짜 미친 사람처럼 그동안 쌓인 것들을 다 말해버렸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저는 거의 반기절 상태로 누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의 사이는 거의 냉전을 걷게 되었고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새 쌍둥이를 키우는데 남편 놈은 돕지도 않고 시모랑 아주버님은 저 때문에 귀한 사람 놓쳤다고 제 얼굴만 보면 침 뱉을 것처럼 표정을 찡그리는데 몹시 언짢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쌍둥이들 분유 한번 챙겨준 적 없는 남편놈이 회사에서 만난 5살 연하 여자한테는 아주 명품 가방에다가 주말마다 파인다이닝 내려가고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충격이 큰지 몰랐어요. 당신이랑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네. 애 셋 놔두고 여자랑 바람 피우는 남자한테 내가 뭘 기대하겠어? 당신을 만난 내가 미친 사람이지. 에휴.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벗어나니까 처음에는 속이 후련했어요. 그러다가 몇 달 지나니까 앞이 컴컴하더라고요. 애들 분유도 사 먹여야 하고 아이 키우려면 돈이 덩어리로 드는데 남편은 상간녀한테 선물 사주느라 돈 없다고 양육비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정말 역대급 쓰레기 남자였지요. 그 덕에 저는 생활고에 시달렸고 결국 참다 못해 저에게 명함을 준 저의 형님이 될 뻔한 그 재벌 3세 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저 그때 그 동서 될 뻔한 여자인데 너무 힘들어서 연락드렸어요. 염치 없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분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말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 말하죠. 아이고 진짜. 에휴, 내가 그쪽 덕분에 진짜 지옥 같은 시댁 문 앞에서 유턴해서 지금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그쪽을 모른 척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진짜 이혼한 건 잘한 것 같아요. 맨날 구박받으면서 살아서 좋은 거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분은 저에게
힘내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분 덕분에 제가 전공했던 패션 디자인 쪽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거기서 배려받으면서 낮에는 쌍둥이들을 돌보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실 때 제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근무를 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다행이었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거기 있는 패션 팀장님이 저에게 브랜드 조사를 한 뒤에 매장 전체 매니저를 저에게 맡긴 거였어요. 제가 꼼꼼하기도 하고 아기 엄마가 우리 회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 후에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전체적으로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고 직원들도 동기부여될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것 같아요. 진짜 목숨 걸고 했습니다. 등에 아이 업고 브랜드 조사하면서 매장 꾸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점점 실력도 많이 좋아지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그때부터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다양한 브랜드들과 백화점과 협업도 하기도 했고요.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더라고요. 이런 게 인생이구나 싶었고요. 그렇게 저는 잘 나가는 매장 매니저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저를 도와준 재벌 3세분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순희 씨는 일도 열심히 하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니까 우리 집안에서 지금 매장 하나 내서 총괄 매니저 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하실래요? 월에 1,000 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일만 맡겨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엄마가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보겠어요. 알겠어요. 잘해주시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벌기 힘들었던 제게 1,000만 원이라니요. 거의 이건 뭐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제 인생이 역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저는 처음에 적응이 안 되었지요. 너무나도 책임감이 막중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왔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 저는 총괄 매니저가 되어 있었어요. 제 아이들은 무럭무럭 잘 크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잘 살고 있는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제가 관리하는 매장에 제 전남편과 상간녀가 나타난 겁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옷을 사주려고 온 거였어요. 남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관리가 안 되었지요. 아니 저놈이 어떻게 내 눈앞에 나타나냐? 하씨, 저는 엄청 민망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총괄 매니저라고 해도 저는 을이고 손님은 갑이잖아요.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전 남편 놈은 저를 보고 픽 하고 웃더라고요. 완전 비웃는 웃음으로 갑자기 저에게 아이고 여기 매니저세요? 아 진짜 여기 매장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마음에 안 드네. 당신이 매니저지? 일 똑바로 안 할래? 여기 팀장 어딨어? 매니저 말고 총괄 팀장 어딨냐고. 어디서 VIP가 쇼핑하러 왔는데 매니저라는 사람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손님을 쳐다보고 있어? 기분 나쁘게.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눈 치켜들고 쳐다보는 건데? 매니저 주제. 여기 나오라고 해. 매니저 관리하는 총괄 팀장 나오라고 하라고. 전 남편은 일부러 저를 망신시키고 그 회사에서 잘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지도 않은 트집을 지으면서 난동을 피우는 거였어요. 직원들은 다 당황해서 저를 보기만 했고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차마 고개를 조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더 당당하게 아, 당신 때문에 여기 직원들 다 당황했잖아. 어디서 진짜 애나 잘 키울 것이지. 밖으로 기어나와가지고 잘 나가는 여자 행세를 해? 확 진짜 밥맛 떨어지네. 사람들 수십 명 앞에서 제 자존심을 뭉개뜨렸어요. 저는 그냥 눈물이 와르르 하고 떨어질 뻔했어요. 그때 갑자기 그분이 나타난 겁니다.
형님이 될 뻔한 그분이요. 전 남편은 예비 형님이 될 뻔한 분이 나타나니 깜짝 놀라가지고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아니, 남의 매장에서 왜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구면 아닌가? 어디서 부자 행세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 매니저한테 갑질을 해요? 아무리 손님이 왕이라고 해도 나한테는 우리 직원이 우선이에요.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을 해야지 손님이 행복한데 당신이 뭔데 잘못도 없는 우리 수석 매니저를 삿대질하지? 그럼 내가 역으로 갑질해줄까? 아직도 전 아내한테 미련이 있나? 아니면 뭐 전 아내가 직업적으로 잘 나가니까 질투가 났나? 별 볼 일도 없는 것들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아주 지보다 조금 덜 나가면 깔아뭉개려고 하고 그 꼴이 아주 재수없어. 뭔 말인지 알아? 진짜 우리 아빠 자회사 대표님이 그쪽 회사 이사도 겸하는 거 알고 있죠? 내가 말해서 당신 나가리 되게 만들까? 그리고 당신 회사 사람들한테 당신 새쌍둥이랑 아내 버리고 상간녀랑 바람난 거 소문내줄까? 아주 어디서 갑질이야. 사람 가려가면서 해야지. 그분의 호통치는 말에 전 남편은 깨갱하고 만 거죠. 그분은 재벌 3세에 진짜 한다면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엄청 화나면 무섭고 실행력이 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소리치면서 한 거고요. 아이고 진짜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결국 전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언니가 확 우리 매장에서 안 나가? 아 진짜 짜증나게 할래? 하면서 손짓으로 때리려고 하는 신용을 하니 완전히 쫄아버린 전 남편은 뒷걸음질 치면서 매장을 나가다가 뒤통수에 조형물이 부딪혀서 크게 넘어지고 개망신을 당했네요. 푸흐흡 주변에서 웃음이 퍼져나왔고 아주 망신 제대로 당하면서 남편은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랐어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매니저님,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그리고 아까처럼 혹시라도 전 시댁 식구들이 찾아와서 매니저님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아주 매운맛으로 그들 참교육 시켜줄게요. 알겠죠? 어디서 사람을 또 만만하게 보고 괴롭히려고 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걱정하지 마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짜 인생의 든든한 백을 얻은 것처럼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저는 브랜드 순환 근무를 하면서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저를 거두어준 그 재벌 언니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지금 저희 둘은 정말 둘도 없는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일터가 아닌 곳에서는 서로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극진하게 대하고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가족 같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 남편 놈은 상간녀한테 사기당해서 2억 마이너스 통장 뚫고 돈 뜯기고 지금은 아예 폐인이 되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그때 그 언니한테 파혼당한 이후로 아직도 결혼을 못해서 40이 넘은 노총각인데 지금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서 TV에 짝 찾는 프로그램에 나갈까 고려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가지가지 하는 거죠. 에휴, 하여튼 저는 너무너무 웃기더라고요.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져서 머리 박은 전 남편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빵 터지고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얼마나 웃기던지요. 하여튼 저는 지금 그분 덕분에 아이 셋을 잘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이번에 아이들이 미술대회에 나가서 금상, 은상, 동상을 나란히 쓸어왔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엄마인 저도 아이들 덕분에 행복하기도 하고요. 이게 진짜 인생의 묘미인가 봐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엄마로서 지금 저는 떳떳하게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시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제가 너무나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게 맞나 봐요. 그래야지 복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착하게 살다가 이렇게 귀한 인연을 만나서 지금까지도 그 덕을 아주 톡톡히 보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힘들었던 저, 이제는 꽃길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크나큰 기쁨이고 또 감사함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냥 저의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한 건데 이렇게 글이 길어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바람 피우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짜릿하고 행복할 수 있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벌 받습니다. 저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늘은 알더라고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한지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거 피우지 맙시다. 그거는 상대방의 인격을 살인하는 행위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람은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남편 아주 지옥에 떨어지고 저를 괴롭힌 시모도 이제는 반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그럼 저는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저의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요즘 날이 좋으니까 산책도 많이 하면서 봄바람 많이 느끼세요. 행복한 찰나가 쌓여서 영원히 행복한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